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다녀오셨을 텐데요. 신라 천년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경주. 이 경주의 문화유산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역사로 여는 과학문화유산 답사기 경주편의 저자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이종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평범한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닌 과학문화 답사기입니다. 역사로 여는 과학문화유산 답사기. 어떤 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저기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많은데 거기에 과학으로 돼 있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직접 팔로 뛰면서 답사를 해갖고 이것을 좀 알려보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조선왕릉, 두 번째로 과학 정통 역사마을. 우리나라가 역사마을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2곳을 이제 출간했고, 이번에는 이제 경주 역사지구 역사편을 출간을 했죠. 예.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이곳은 뭐 수학여행지로 워낙 유명한 곳이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통일호를 타고서 경주에 갔었는데 과학문화유산으로서 경주에 주목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으로 경주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뭐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경주가 특별한 거는 세계에서 로마와 더불어 1000년 이상의 고도입니다. 이런 데서 특히 경주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먼저 석굴암하고 불국사가 1995년도에 지정이 된 후 이 다음에 2000년도에 경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두 번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신라하면 석굴암과 다보탑이 또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에 굉장히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숨겨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그렇죠. 이제 간판 스타라면 간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석굴암은 신라 통일후 이제 김대성이 이제 총리 정도 됩니다. 이분이 그 전생의 부모, 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제 지은 건데 750년서부터 시작해서 790년이니까 꽤 오래 걸렸어요. 예. 근데 이게 석굴암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은 다른 석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에 석굴이 없어서 조각품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석굴처럼 만든 건축 작품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은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이라 규모가 적어도 세계유산 그때 위원이 보자마자 이건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간판 스타 역시 또 이제 불국사인데 예. 불국사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불국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불국이 인도가 아니라 신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국을 만든 자체가 이제 불국사라. 불국사는 옛날에 이렇게 그 알라들이 들어가는 데가 못 됩니다. 뭐냐면 아미타정토, 석가정토는 그 뭐 아주 특별한 게 불국이고. 예. 그런데 그래도 그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연화장이라고 이제 저 뒤로 다니게 돼 있어요. 아하. 그게 뭐 사실은 지금 뭐 한국 분들이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대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거 뭐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 있죠. 예.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간판 스타가 또 있는데 그게 네네. 이제 다보탑하고 석가탑인데 뭐 다보탑, 석가탑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의 정수입니다. 그 제일 먼저 저 석벽 같은 데가 돌을 형태에 맞추는 그랭이 공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뭐 수학하기만 하면 셈번이나 산수는 금방 하는 그 국어법인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이제 커지고 뭐 이러면 압축하중을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동틀돌 같은 것으로 해갖고 그 압축하중을 한 300년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남아있죠. 그렇군요. 예. 이 불국사를 정말 신성한 장소, 아무나 갈 수 없는 장소로 만들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건데 우리 선조들이요. 네. 근데 그 제가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박사님이 학부 시절하고 석사 때까지 건축학을 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공부하고 나서 불국사에 가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땠습니까? 아, 대단하다는 느꼈습니까? 대단했죠. 특히 예. 뭐 이제 석굴암 같은 건 뭐 대단하고요. 그걸 석굴암 자체가 예. 그것이 석굴을 뚫어서 넣은 게 아니라 그것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축 작품으로 해서 거기 잔디를 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라분들의 아이디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딴 데서 범접 못하는 거는 예. 세계에서 유일한 거니까. 그렇군요. 딴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한 1300년 전에 신라분이 했다는 건 놀랍죠. 예, 우리 같이 그 건축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놀라운데 네. 건축학을 배운 분들은 더 그런 희열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 안 예. 가는 사람이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간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이 안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수학여행에 당연히 가죠. 예, 자 신라 하면은 불상도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불상에서는 또 어떤 과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신라의 특이성은 고구려고 백제하고보다 좀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거는 이제 토속 신앙이 많아갖고 여기에 알력을 겪었는데 버풍왕 때 유명한 이제 2차돈의 순교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상당히 늦게 이제 도입이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경주가 불국이 돼갖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찰들이 뭐 대단하게 많이 건설되고 이 불교에 대한 사상하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불상등과 불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는데 이때에 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데 그 제일 잘 알려진 청동해서 기로 보면 청동종으로서는 뭐 세계에서 유명한 에밀레종 같은 것도 예.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청동종을 만드는 법이 회전법하고 그다음에 납형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납형법이라는 아주 최첨단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비천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종소리도 뭐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랬는데 사실 NHK TV에서 한국의 에밀레종이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거든요. 그 이제 배가 아프니까 세계 종 콘테스트를 이제 했어요. 네네. 에밀레종을 좀 혼내주려고. 예. 그랬는데 에밀레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딴 종들은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밀레종은 85 정도가 나갔고 그 뭐 압도적으로 우스운 만큼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이 그 당시 그만큼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보면 뭐 종만 그렇습니까? 불구 뭐 이런 것이 수 없는 것이 신라 때 참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렇군요. 아쉬운 거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공칠 명령으로 해갖고 많이 파괴됐죠. 네, 안타까운 네, 역사 안타까운 사실인데 거죠. 첨성대도 또 빼놓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7, 80년 당시에는 첨성대를 천문대가 아니라 재단으로 여겨져 있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예, 그래갖고 뭐 한국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했죠. 전부 다 첨성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네. 첨성대가 이제 재단이랄 수 있는 그런 시각은 첫 번째 첨성대 형태가 불국으로 따져서 그게 수미산 형태를 닮았어요. 그런 다음에 천문학위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꽤 그런 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그 이것이 진짜 천문대로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의 이제 연구를 그럴수록 이제 연구들을 참 많이 하는데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 뭐 옛날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가장 이제 그 지적된 게 첨성대가 산꼭대기에 있지 않고 시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까? 공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그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매일 보는 것이 좋다. 그래갖고 천문대로 지금 95%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도 거기 앞에서 재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불국사에 있는 석굴암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 불상, 첨성대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주는 그냥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볼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보존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가진
훌륭한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좀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경주 시대에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과학이 없이 뭘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그 과학이 우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너무나 몰랐던 거죠. 옛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경주,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그러한 그 우수하거나 뭐 이런 과학성도 알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삼아 그 후배들한테 경각을 좀 줘서 좀 더 우리 것을 찾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예. 내신 책들에 보면 우리 문화유산 속의 과학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문화유산 속의 과학적 가치를 연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이제 가는데 네네. 제가 1977년도에 키스대에 들어갔었더니 그때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을 내 갖고 에밀레 종을 복제를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그 종이 LA의 항구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영화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때 마침 그 복제한 형태를 아직 그 이제 해체를 안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커요. 아하.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신라분들이 도자가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크레인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해갖고 연구실에서 봤더니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뭐 에밀레 종이 아름답다. 뭐 이런 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때 논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텐데 저는 그때 그 순간 제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제가 에밀레 종은 아니더라도 분야가 다니니까 제 분야에 있는 것을 우리 유산을 과학으로 풀어보면 전부 원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 이 온실이라든가 창호지라든가 온돌이라든가 이런 거 했더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좋은 게 있었겠구나 해갖고 쭉 했더니 제가 이제 과학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1세대가 된 거죠. 아하. 그렇게 좀 남다른 시선으로 뭐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과학도로서의 여러 가지 이런 성과가 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100권을 넘게 쓰셨잖아요. 이 네, 얘기는 그렇죠. 뭐 워낙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학과 이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책들 5권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도 기획하고 또 쓰고 계신지요? 그렇죠. 이제 답사는 우리나라가 참 유산이 많아요. 찾아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공룡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음골이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쨍쨍할수록 그 얼음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요거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아하. 한국에만. 그 전통마을도 뭐 몇십 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삼별초, 그 삼별초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되는데 그런 유적지도 이제 찾아가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우리가 몰랐던 것을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를 이제 거꾸로 서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서서 본다 그래서 뭐 갑자기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에 거꾸로 서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으로 보면 그 안 보이는 거를 비교적 빨리 그리고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부단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책을 쓰시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과 함께 짧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아주 젊은 사람들이 책들을 참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이고 책이 좀 안 팔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1세대나 뭐 이렇게 해서 100권을 쓴다면 그런 그 젊은 과학자들은 뭐 용기를 내서 200권, 300권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유산하고 과학하고 이런 게 발전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낮은 이런 토대를 만들고 그때는데 그렇게 그 뭐 감사의 뜻을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도요 더 과학과 또 우리 문화재를 위한 남다른 시선의 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로 여는 과학문화유산 경주편의 저자 이종호 박사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